안녕하세요. 시추한의원 강남점 자궁센터 박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생식기관의 중심축인 난소와 난소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사실 난임 환자분들이시잖아요. 그 난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라든가 난소 질환을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난소의 구조라든가 기능 그리고 난소에 관련된 이제 질환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싶었고요. 일단 이 그림은 난소와 자궁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을 찾아서 넣어 보았습니다. 네. 난소는 자궁의 뒤쪽 그리고 난관의 아랫부분에 좌우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난소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성의 고환관은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상동기관으로 여성의 성선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통 정상 난소 크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데 평균적으로는 한 길이는 3에서 5cm 정도 그리고 무게는 7에서 10mg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호르몬 생성이나 월경 주기,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난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생식 기능이죠. 난소는 난자를 보관하고 난포를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난소 안에 난포가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발육을 해서 배란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난포 그리고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들을 이제 분비를 하고요. 근데 이 호르몬의 분비는 뇌의 시상하부 그리고 내하수체 호르몬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시리텔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드렸었어요. 그리고 난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난소는 겉질 그리고 속질의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겉질에서 난포가 발육이 되고 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시난포, 발육난포, 성숙난포, 비후성난포 이런 발육 중인 여러 단계의 난포들이 한 개의 난소 내에서 동시에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속질은 결합 조직, 혈관, 신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성들은 보통 출생 시에 약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난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사춘기에는 이 중에서 30만 개 정도만 남게 되는데 여성은 평생 동안 300개에서 500개의 난포만을 실제로 배란을 하게 되고요. 가임기 여성은 뇌하수체 호르몬 영향으로 초경 때부터 폐경 때까지 매달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난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배란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우성난포 1개만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퇴화가 됩니다. 성숙된 난포가 난포 표면으로 이동을 해서 20mm 정도까지 커져서 성숙난포가 되면 이 난소의 표면을 뚫고 배란이 되어서 골반 내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발육 단계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가장 처음에는 원시난포예요. 난자의 크기가 커지고 과림막 세포가 단층에서 복층의 입방향으로 변하는 시기. 그 다음에는 발육난포. 원시난포가 성숙난포로 발육하는 중간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숙난포. 이 단계가 배란이 준비가 된 난포고요. 내부의 난포에게 압이 증가됨에 따라서 난포 표면 쪽으로 이제 융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순난포가 발육되고 증대가 되면 난소의 표면 쪽으로 돌출되면서 파열이 되고 내부의 난자, 난포의 과림막 세포 등이 이제 배출이 되게 돼요. 배란이 된 이후에는 우성 난포 이외의 난포들은 퇴화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배란이라는 과정은 월경 주기 중간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증하고 3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후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의 절정으로부터는 10시간에서 12시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황체. 배란 후에 난포벽에 잔존하는 과림막 세포와 포막 세포가 비대되고 증식된 것이고요. 배란 후 이제 첫날에서 이제 4일 정도 사이에 완성이 되고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등을 분비하게 되고 이 황체의 수명은 거의 14일 정도로 일정하게 돼요.
백체는 퇴화된 황체나 비우성 난포가 결합 조직으로 바뀐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난소의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던 질환도 있고 생소한 질환도 있으실 거예요. 산부인과 진찰 시에 이제 복강 내 그리고 골반 내에 종괴, 낭종이 발견되는 경우에 어떤 질환이 의심 가능한지 살펴보자면 낭종형, 고체형, 그리고 복합형이 있어요. 낭종형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난소 낭종, 난관 수종, 자궁 내막종, 부수 난소 낭종, 난소 조명 난소암. 고체형은 자궁 근종, 자궁 육종, 자궁 내막암, 고체형 난소 종양, 그리고 복합형은 난관 난소 농양, 자궁의 임신, 난소 기형종, 난소암, 난소 종양들이 있습니다. 네. 초경전에 여성에서 발생을 하는 복강 내 낭종 및 종양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60에서 80% 정도는 난소의 생식세포 종이고요. 이 중에 이제 악성 종양의 빈도는 한 20에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급격하게 종양이 성장하면서 복부의 통증 그리고 골반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초음파 검사상으로는 부분적으로 고형이나 여러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낭종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상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근데 이 종양이 염전 파열, 출혈 등이 동반이 되거나 악성이 의심되면 수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기 여성에서 발생하는 복강 내 낭종 및 종양에 대해서 볼게요. 이 시기는 난포의 발생, 성장, 퇴화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임신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종양은 성숙 기형종으로 50% 이상이고요. 이제 상피성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진단은 종양 표식자 검사, 초음파 도플러, 필요한 경우는 CT나 MRI 촬영까지도 할 수 있고요. 이제 특징적으로 청소년기의 여성분들은 이제 골반염 같이 염증성 골반 내 질환의 이완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난소 및 난관의 농양, 난관 수종 등의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폐경 이후 여성에서 발생을 하는 복강 내 낭종 및 종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폐경 이후에는 난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이 시기에 발생이 되는 난소 종양의 30%가 악성, 난소암이고요. 50세 이상에서 골반 종괴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0% 정도가 악성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난소암이 발견될 확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폐경 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난소 낭종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은 수술 시행을 해서 악성 유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5cm 이하의 난소 낭종은 악성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라서 추적 관찰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초음파 상에서 이렇게 단순 낭종의 형상 보이고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정상이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일단은 악성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추적 관찰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능적, 생리적인 난소 낭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난소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또 생식을 위해서 난자를 배출, 즉 배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란이 발생하기 전 난소에는 작은 크기의 낭종, 이런 게 이제 난포라고 하죠. 난포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낭종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난포에서만 배란이 발생이 되고, 배란이 된 이후에는 배란 전에 형성이 되었던 낭종들은 이제 소멸이 되는데, 난포 낭종은 배란이 발생되지 않은 낭종이 3에서 5cm 정도로 커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황체 낭종은 배란이 되고 난 난포낭에서도 이제 낭종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기능성 생리적 이제 난소 낭종은 이제 정상적인 주기 중에는 난소들이 낭종이 형성되고 소멸되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정상 생리 주기 중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난포낭종이 가장 흔한 기능성 이제 난소 낭종이에요. 이제 성숙한 난포나 퇴화 중인 난포에서 유동액이 정상 이상으로 고여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5cm 정도로 커지기도 하는데 보통 8cm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고 대개 무증상이고요. 근데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급성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 난포낭종은 이제 대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발견이 되어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했을 때 대부분 이제 4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소실이 되게 됩니다. 황체낭 좀 볼게요. 배란이 일어난 후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황체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황체낭 내로 출혈이 발생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킨 거고요. 이 경우에는 3cm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자연 소실이 되는데 출혈이나 염전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체낭종의 특징은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지속이 돼서 무월경 또는 불규칙적인 자궁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단순 낭종 형태를 띠는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종괴 모양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난포나 황체낭 같은 경우에는 뭐 다태 임신, 포상기태, 당뇨, 인공수정 등 태반 자극 호르몬의 자극이 과다한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초음파 검사 시에 약간 양측성이 얇은 벽을 가진 낭성 종괴로 보이는데 크기가 3cm에서 20cm까지도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특징은 월경이 지연되거나 이제 질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원인이 소실이 되면 자연 소실이 되기 때문에 수개월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소실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 발생하는 난포낭종이나 황체낭종 이외에 발생하는 난소낭종은 보통 난소에 발생하는 종양이고 이제 80% 정도가 양성 종양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난소 종양은 성숙기형종, 자궁내막종, 표면상피 유래종양, 다나성 난소 낭종 등이 있습니다. 우선 성숙기형종 먼저 볼게요. 이거는 난소 조직이 모발, 치아, 지방 조직, 두피 등의 이상 조직을 형성하게 되어 발생을 하고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 이제 난소 염전 파열을 일으켜서 급성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숙기형종은 30대 젊은 여성들에서 호발을 하고 이제 이 기형종 안에 지방 성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쉽게 꼬일 수도 있고 치아, 모발 등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징적으로 석회화 소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표면 상피 유래성 난소 종양 볼게요. 이거는 난소의 표면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종양이고요. 장액성 종양, 점액성 종양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장액성 종양은 맑은 액체를 포함하는 낭성 종양이고요. 주로 이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에서 이제 호발이 되고 이제 12에서 50% 정도는 양쪽 난소 모두에서 발생이 됩니다. 네. 수술적으로 제거된 조직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석회화 소견이 나타나서 이걸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점액성 종양을 볼게요. 이 점액성 종양은 크기가 대체적으로 장액성 종양보다는 크고요. 악성의 빈도는 이제 10% 정도고, 그래서 육안적으로 매우 큰 낭종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종 볼게요. 이제 조금 이따가 항방적인 치료 파트에서 이제 내막종이랑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룰 거예요. 이 자궁 내막종은 자궁 내막을 이루는 자궁 내막 세포들이 골반 내로 역류가 되어서 골반 내에 부착되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자궁 내막증 환자에게서 발생이 되고요. 이 자궁 내막증 세포가 난소 표면에 부착이 돼서 성장을 하면서 월경 주기마다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이 출혈들이 난소 표면에 고이게 되면서 이제 낭종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난소의 낭종을 형성하는 것 이외에도 골반 내 유착을 일으키고 자궁 부속기, 방광 표면, 또 직장 표면에 자궁 내막종 세포가 이제 부착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이제 생리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의원에도 이제 내막종 동반해서 난임 치료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관련해서 더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자궁 내막종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산부인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생리통, 난임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또 낭종의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일단은 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부작용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종을 제거하고 또 골반 내에 퍼져 있는 자궁 내막증의 병변들 또한 동시에 이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호르몬 요법 그리고 진통제 등으로 이제 대증적
치료를 이제 실시를 하고요. 보통은 수술 이후에 수술 일단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임신율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난임이 주증상이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1년 이내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난소낭종의 자각 증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보자면 보통 대부분은 무증상이고요. 그런데 이 일부 낭종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에는 아랫배 쪽이 불러오면서 복부랑 골반을 압박해서 그로 인한 압박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방광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빈뇨, 절박뇨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관계 시에 조금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경 주기가 변화되거나 이상 자궁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난소 낭종의 합병증을 보자면 이 낭종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는 낭종이 중력 때문에 꼬이는 난소 염전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기계적 자극에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급성 복통, 또 구토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응급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되고요. 근데 보통은 증상을 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각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했을 때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질환이 있었는지 이런 병력 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궁 내막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난소 낭종이 발견이 된다면 자궁 내막종에 대한 부분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단은 일단은 그 내진을 통해서 난소, 자궁 부속계 주위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는지 보고 만져지는 경우에는 이제 크기나 형태 등을 면밀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CA125라는 종양 표지 물질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CA125는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종, 자궁 성근증 등에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난소 종양이 의심이 되는데 내막종의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CL2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난소 종양을 의심하고 난소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이제 초음파 검사, 도플러 검사 등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또 CT나 MRI까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제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를 선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난소 낭종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살펴볼게요. 기능성 난소 낭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거의 드렸던 말씀이 이제 보통은 추적 관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 또는 피임약 등의 호르몬 치료를 수개월 시행을 하면 자연 소실이 된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산부인과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으로 난소 낭종을 절제하는 경우는 자연 소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그다음에 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급성으로 복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수술을 보통 하는 경우는 6주에서 8주 정도 추적을 했는데도 크기 변화가 없고 5cm 이상의 크기가 계속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낭종 내에 고형 성분이 있거나 유두상 변화가 있는 경우, 10cm 이상의 낭종인 경우, 복수동반인 경우, 그리고 초경 이전이나 폐경 이후에 발견이 되는 종괴인 경우, 그리고 난소 염전이나 낭종 파열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또 이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수술을 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해서 악성 종양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임신을 했는데 난소에 낭종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성숙기형종이나 점액성 상피유래 난소 종양이 가장 많은데 악성의 빈도는 거의 100명 중에 2명 정도로 일단 흔하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난소 염전, 낭종 파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출산 시에 난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난소 낭종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거나 10cm 이상으로 큰 낭종이 발견이 된 경우에 이제 그리고 악성 낭종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발견 즉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근데 6cm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추적 관찰만 시행을 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하게 돼요. 네, 일단 개복 수술을 하거나 복강경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런 경우에도 일단은 그 차후에 임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난소낭종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중에 난소암이 의심이 되거나 상당히 큰 크기의 낭종 그리고 종양을 제외하고는 난소를 제거하지 않고 낭종 및 종양만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흉터가 적게 남아서 이제 양성 난소 종양이나 낭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데 이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난소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난소암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개복 수술까지 시행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은 이제 필요하지 않고 난소암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자궁이랑 양측 난소 난관을 적출하는 수술이 이제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난소낭종이랑 종양만을 제거하는 것보다 당연히 출혈도 훨씬 많고 또 주위 장기의 손상 가능성이 더 높아서 수술 마칠 시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난소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문이랑 같이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문은 복강경을 통한 난소의 자궁 내막종 제거술에서 정상 난포 소실에 대한 조직학적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부수적으로 본 부분이 혹의 크기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이 정상 난포 소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을 보았을 때 수술적 제거는 불가피하게 정상 난소의 손실을 동반을 한데요. 약 80% 정도에서 정상 난소 조직의 소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정상 난소의 소실률은 의사의 경험이나 자궁 내막종의 크기와는 무관하다고 이제 통계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수술을 집도해 주시는 집도의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자궁 내막종의 복강경 수술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 난소의 소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문이에요. 이제 비슷한 거고요. 이제 자궁 내막증 환자에게 복강경 절제술을 시행을 한 경우에 난소 예비력 AMH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논문이랑 이제 비슷한 부분이고, 그럼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이루어지는가에 이제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네, 이제 수술 후에 AMH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자궁 내막종을 수술한 모두에게서 AMH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아졌습니다. 네, 일측성 자궁 내막종 환자들 같은 경우에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에 수술 후 AMH 수치가 더 많이 저하가 되었고요. 양측성 자궁 내막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cm 이상의 크기인 경우 수술 후 AMH 저하가 가장 컸어요. 양측성 자궁 내막종의 경우 일측성에 비해서 수술 후 AMH 저하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따라서 자궁 내막종 수술은 모든 경우에 AMH를 감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논문 발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난임 병원에서도 이제 난임 치료를 받고 시험관 준비를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 내막종이 있는데 이제 이전에는 자궁 내막종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권유했다면 자궁 내막종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난소가 깨끗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난소의 기능 자체가 소실이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크기라던가 이제 위치를 조금 더 면밀히 판단을 하고 꼭 필요시에만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추적 관찰을 하면서 시험관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궁 내막종을 비롯한 여러 난소 종양들을 수술하게 되면 향후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볼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5cm 이상인 경우에 굉장히 임신율이 낮아서 AMH 저하가 이제 보였었는데 자궁 내막종의 크기가 5cm 이하인 경우라도 수술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신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빨라서 이제 많이들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임신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수술을 한 경우 자궁 내막증 수술 이후에 침 치료와 한약 치료가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자궁 내막증은 일단은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건 외국 논문이고요. 치료 종료 후에 18개월을 추적 관찰한 결과 침이랑 한약으로 치료를 한 군이 양약으로만 치료를 한 군에 비해서 초음파 검사 그리고 CA16 이제 검사 결과가 더 좋았고요. 치료 종료 후에 3개월, 6개월, 18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침 그리고 한약 치료를 동반한 군의 생리 양상이 뚜렷이 좋았고 또 치료 종료 후 18개월 추적 관찰 결과 자궁 내막증 재발률 또한 침이랑 한약을 이제 동반해서 치료한 군이 현저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았을 때 한방 치료가 재발 예방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치료 후에 혈중 ALT 수치의 이상이 보고된 비율도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양약에 비해서 간에 주는 부작용 또한 한약과 침으로 이제 동반의 치료를 한 경우가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침 치료가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관련 논문도 있었어요. 이제 자궁 내막증을 수술하지 않고 이제 시험관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에 침 치료로 이 통증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관련된 논문이었고요. 이제 이 침치료 같은 경우는 내인성 항통증 이제 억제 시스템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통증 관련 불쾌감을 전달하는 뇌의 영역을 비활성화를 시켜서 통각 자극과 신체 내 반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장기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연 볼게요. 피검사를 받았는데 난소 호르몬이 불규칙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서 긁어낸 후 염증 치료도 받았고요. 자녀를 계획 중인데 걱정이 돼서 질문 남깁니다. 난소 호르몬이 불규칙하면 임신이 힘들 수도 있나요? 네. 난소 호르몬이 불규칙한 경우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이제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난자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자궁 내막이 두꺼워서 이전에 긁어낸 후 염증 치료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자궁 내막이 두꺼워서 긁어내는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염증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임신에 불리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자궁 내막을 긁어내게 되면 그 긁어낸 부분에서는 이제 내막의 증식이 잘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착상에 불리한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서 이제 사연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소에 대한 부분과 자궁 내막에 대한 부분 이제 두 가지를 다 치료를 하셔야지 이제 임신까지 가는 관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을 더 이제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볼게요. 난소낭중 진단법으로 틀린 것은 1. 초음파 검사, 2. 도플러 검사, 3. MRI, 4. 시력 검사. 네. 8월 24일 금요일까지 카카오톡 쉬즈한의원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던킨 도넛에서 도넛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다이어리 어플 쉬즈 볼게요. 일단 이제 저희 쉬즈 한의원 내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기록 연동이 되고요. 이제 생리 주기 관리도 되시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쉬리테를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뵙겠습니다.